하여튼 저는 뭐 가리지 않고 잘 먹어갖고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십몇 년 십몇 년 이렇게 가정주부로 십몇 년 있으면 좀 음식이 늘지 않습니까? 아, 전혀 안 늘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진짜 부인이 이해하게 됐다, 이제. 아, 우리 마누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안 되구나. 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뭐든지 이렇게 뭐 10년 하면 뭐 이렇게 저기 하듯이 결혼해서 음식을 한 10년 정도 이상 만들어 보면 그래도 음식이 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뭐였구나, 이게 또. 늘죠? 근데 잘 안 는다고 거기껏,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했다고? 그 결혼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7년? 10년 아직 안 됐어. 그 10년 넘어야지 늘지. 10년, 그 10년 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거는. 그래도 10년 넘으면 그래도 음식이 늘죠. 10년 넘었어요? 넘었는데 안 늘어? 10년 넘었는데? 그건 예외가 있어. 그 예외야, 예외. 대부분 10년 넘으면 좀 늘지, 그래도. 그래도 지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 넘으면 대부분 는다 그래서 는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나 보다. 늦는데 안 느는 사람도 있긴 있는. 그래서 하여튼 뭐 늙거나 안 늙거나 저는 그 음식에 무슨 제가 아마 미식가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냥 짜고 신고 이런 거 구별 없고. 왜냐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 형은 밥을 그 밥통에 넣은 밥을 안 먹어요. 냄새 난다고. 희한하다. 내가 볼 땐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냄새는 안 돼. 나는 그게 별로 모르겠더라고. 그냥 있어 먹는 거지. 그걸 뭐 밥을 방금 한 거 아니면 안 먹고 내가 그렇게 또 저기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저는 그래서 되게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미식가들 있죠. 뭐 음식 맛이 아주 황홀하게 무슨 그림 같다느니 촉감이 식감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부럽더라고.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지 그걸. 부러워요.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하여튼 다 그렇게 만나고 사는 거니까. 저는 또 그래서 저기 안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저기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이 들어가요. 주술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피하고 들어가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아야지. 신경 쓰. 자, 여러분, 가등기 있죠? 저거는 하나 더 보자는 게 뭘 보냐면요. 의무자가 누군가 여러분 책 거기에 228페이지 그 설명한 거니까 그 등기 의무자 나오죠? 등기 의무자 그거는 보자 중요하니까. 가등기 228페이지 위에 쌍가리 보면 의무자 나오죠? 가등기에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위에 제3칠자가 있을지라도 그 제3칠자가 아니로 누구라고 이거 가등기식 의무자 아저씨 있죠? 아저씨가 계속 뭐가 된다고? 의무자가 된다. 그거 한번 봐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지만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있다. 갑이다. 자, 아저씨한테 등기해줬죠? 아저씨가 조카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하등해줬다.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부동산이 했다 하더라도 처분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카가 시험에 붙으면 조카가 이전 등기하죠? 자, 이 본등기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절대 이 사람은 나중에 직권말소 당하니까 누가 의무자 이거 가등기식 의무자가 본등기할 때 의무자다. 꼭 기억합니다. 가등기는 무슨 대항력이 있고 그런 게 없으니까 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계속 아저씨한테 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보자. 그래서 나중에 본등기하면 이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 하겠다. 그래서 그 본등기의 조치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229페이지 위에 4번 본등기 조치 그래서 뭐라 써있어요? 등기관이 가등기한 본등기 했을 때는 가등기 의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했을 때 직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한다 써있죠? 나중에 여러분 다 5월 달에 할 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건지 거기 기억이 중요한데 나중에 5월 달에 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넘기셔갖고 이제 여러분 거기 232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는데 1번 그 문제 있죠? 232페이지. 이 문제가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 232페이지 1번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필 등기 얘기하는 거죠, 하필 등기.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필이 가능한 거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필이 가능한 거. 하필이 가능한 거 보게 되면, 일단 그 1번부터 하지 말고 5번부터 보게 되면, 그 지상권, 이게 용익물권 나오죠? 용익물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면 다 뭐가 가능해, 이거. 하필이 가능해. 그러니까 거기 2번하고 전세권 나오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용익물권이니까 하필이 가능한 거예요. 읽어볼 것도 없이. 눈에 뭐가 띄면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그런 게 눈에 띄면 다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어? 이해했죠? 근데 이제 그 용익물권이 아닌 게 1번은 가압류고 3번은 뭐예요? 저당권이죠? 그 예외가 저당권이라는 얘기예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 앞에 뭐가 왔어요 이거?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하고 써있죠? 그래 요거는 이제 예외를 주겠다. 근데 절대 가압류는 그런 게 없으니까 1번은 뭐예요? 합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다시 외워보면 합필이 가능한 것은 무슨 물건? 용익물권이 보이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 보이면 가능하고 저당권인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그게 붙는 거 두 가지만 딱 뭐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합필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주자. 자 넘기세요. 넘기셔갖고 이제 자 우리가 여러분 4주 동안에 이 신청은 9년 만에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나중에 뭐 다시 저 문제풀이 할 때 볼까? 그 5월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넘기셔갖고 이제 어디 2번 이제 뭐예요? How to study. 자 공간정보 우측면 뭐예요?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자. 24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주 수업을 하는데 4주 동안에 지금 뭐예요? 4주 동안에 뭘 봤어요 이거? 등기법을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막대한 시간을 등기법에 이제 하냐면 그렇게 4주 동안 해도 몰라요. 그렇게 설명해도 모른다니까. 근데 이 지적은 사실 그냥 뭐예요? 쉬워. 이것만 외우라는 것만 딱딱 문제 날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지금 승부는 어디에 걸어야 되니까 이 지적에 걸어야 되니까 일단 등기법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래도 이해하라고 이제 여러분 쭉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까지 그 이해해놓고 반타작이를 꼭 하자는 게 12문제에서 몇 개라도 맞자고 6개는 꼭 맞자. 6개 맞으면 너무 미안하니까 등기법에 7개라도 맞자. 7개라도 하나 더 맞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지적은 하여튼 외우라는 것만 외웁니다. 자 외우는 거니까 다음 주 있죠? 다음 주가 며칠이죠? 그 달력을 한번 보세요. 28일에? 28일 날 이제 수업할 때는 아마 이게 진도를 다 끝내야 되니까 2시를 넘길 수 있어요. 2시가 그냥 2시는 3시 전에는 끝나고 2시 좀 넘길 테니까 한 2시 반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2시만 넘으면 뭐예요? 배가 요동을 쳐서 못 참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다이제스트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해서 여기 해갖고 그런 거라도 우유 하나 갖고 오셔갖고 소보루빵 하나 갖고 오셔갖고 소보루빵 먹으면서 그 가등기 외우면서 그거 가등기 하나 먹으면서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음 주 28일에는 저 2시 좀 넘길 수 있으니까 오늘도 좀 넘기겠습니다. 자, 거기 총칙인데 앞에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지적 부분은 옆에 신경 쓸 거 없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게 자 뭐가 나오냐면 용어가 나와요. 용어가 나오니까 쭉 넘기셔갖고 어디 보세요? 용어를 보세요. 용어. 몇 페이지? 256페이지 용어 정의 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니까 올해는 혹시 대부분 매년 동안 안 나왔어요. 지금 한 거의 4년 동안 이 총설 부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올해는 모르니까 뭐는 꼭 봐보자니까 이거. 용어를 한번 이해하고 가자니까. 자 용어를 줄쳐보면 거기 256페이지 지적소관청이 나오죠? 그거 줄쳐놓고 보자니까. 뭐라 써있냐면 지적소관청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적소관청은 자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뭐예요? 시장 이 특별자치시장이 이게 세종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뭐예요? 군수 뭘 말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인데 잘 보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시장이라 얘기할 때 이 시장은 뭐가 없어야 돼 이거? 구청장, 구가 없는 거죠? 구청장이 없는 시장만 뭐예요? 소관청에 해당한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파주시장은 파주가 뭐가 없으니까 구가 없죠? 구가 없잖아. 그 파주시장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소관청에 해당이 된다. 누구는 해당한다고? 파주시장은 해당된다. 왜? 파주시는 뭐가 없으니까?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구청장을 누구 구했을 때 구청장은 뭐예요? 민선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관선도 가능하다. 민선 관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예컨대 만약에 여기 고양시에 있는 뭐예요? 고양시에 있는 덕양군이 그 구가 있죠? 근데 이 덕양시 구청장은 민선이에요? 관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관선은 국가가 뽑은 거고 민선은 뭐예요? 백성들이 뽑아주는 거고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가 있다면 구청장이 있는 뭐예요? 시장은 뭐가 안 된다는 게 소관청이 안 된다. 고양시장은 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게 뭐가 있으니까
구청이 있으니까.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지금? 뭐가 있다면 구가 없다면 구청장이 없다면 뭐예요? 파주시장 같은 사람이 뭐가 되는데 소관청이 되는데 뭐가 있다면 구청장이 있다면 뭐예요? 그 시장은 소관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광역시라든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다 뭐가 있어요? 이거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뭐예요? 시장이 소관청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지적소관청이란 뭐라 얘기한다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시, 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뭐라 얘기냐면 이게 왜 틀렸냐? 도대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군구나 뭐가 틀렸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예요? 하도 답답해서 가슴을 위어잡고 얘기했습니다. 선상님 글자가 틀려요. 뭐가 틀리다고? 글자가 틀려. 글자가 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장장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장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장이 여기 뭐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장이 안 들어갔잖아. 이해했죠? 어디 표정이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표정이 지금 뭐가 틀리다고? 글자가 틀리다니까. 글자가 뭐가 안 들어갔다고 지금? 장자 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지금.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장장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장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니. 이거 틀린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2번 필지는 알 것이고 자 3번 토지 표시를 붙여보자.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자 개수로 따지면 6개입니다. 뭐라고?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 또는이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자 또는 빼고 이렇게 6가지 단위로 딱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 근데 여기서 이제 슬보원이 시험 문제 나오면 소유자라고 하는 말을 중간에 쓱 집어넣어요. 그 소유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토지 표시는 소유자가 아니 소유자는 권리니까 딱 개수로 6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지번은 땅에 대한 번호고 자 여기 쌍가리 번호 한번 줄쳐보자. 쌍가리 지번 부여죠. 뭐라 됐어요?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자 도시는 동, 지방은 네가 그 가정 뭐예요? 그게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그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뭐예요? 여기 지금 지방에 옥산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옥산리.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월포리라고 하는 월포리. 자, 그러면 옥산리의 숲필지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번호를 1번, 2번, 3번 이게 번호를 부여하죠? 그 다음에 월포리도 뭐예요? 월포리 숲필지에서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번을 부여하는 최소 단위가 뭐예요? 동리 단위, 동리. 가장 작은 단위가. 자, 우리 대한민국에 뭐예요? 땅이 얼마 있냐면 3,500만 필지가 있어요. 500만. 자, 이 필지가 있다 그래. 3,500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전선이 있으면 어디 이거 임진각 따부터 어디까지 이게 마라도 있죠, 마라도까지. 그 제주도 아래 이거 마라도까지. 땅이 몇 개 있다는 얘기니까 3,500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500만 필지를 뭐예요? 그 땅 번호를 부여하는데 왜? 국가를 이루려면 사람한테 뭐예요? 사람을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김신조 있죠? 김신조 간첩 넘어왔을 때. 김신조 알아? 모르죠. 하여튼 간첩이 있어. 그 간첩이 넘어왔는데 그때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어. 그래갖고 뭐 사람 관리가 안 돼갖고 그래서 무슨 번호가 생겼냐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그때부터 생긴 거야. 그 옛날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을 관리해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땅 관리하기에 뭐가 필요? 땅 번호가 필요한 거야. 땅 번호. 그게 지번이에요. 땅 번호. 그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라고 이게? 번지. 옛날에 그래서 행정구역 주소지가 그 번지수가 그 얘기지. 번지수.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3,500만 필지가 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3,500만 이게 말도 안 되지. 그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번져스럽게 관리하니까 어디마다 자 이렇게 뭐예요? 지방은 농촌은 리, 도시는 뭐라고 동 이런 뭐예요? 그 단위를 딱 정해놓고 그 단위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옥산리에 만약에 지번이 100이면 여기도 월포리에도 지번이 100인 땅은 이건 가능해요.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지기 달라지니까. 근데 같은 옥산리에는 절대 뭐예요? 똑같은 지번이 100이라는 지번이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번 부여지역을 나눠놨으니까 이 옥산리하고 월포리의 땅은 이거 두 개는 뭐예요? 합병 못해요. 왜?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니까. 하나의 땅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이거? 같은 지번 부여지역 내에 있어야지 서로 지번 부여지역을 달리해서 토지를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자니까. 그래서 거기 이해 준하는 지역은 이게 섬지역이에요. 섬지역이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뭐예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뭐예요? 읍면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읍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거? 읍면 안 들어갔죠?
읍면은 동보다 니보다 큰 개념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쌍가루 3번 지목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지목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한다 그랬죠?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어요. 용도 동그라미. 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주된 뭐예요? 형질 주된 지형이라는 단어 나오면 틀린다니까. 항상 뭐라고? 용도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보자.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직선이 중요한 단어예요. 경계점을 뭐로 연결했어 이거? 직선을 연결했다. 등록한 선이다. 곡선이 아니라 항상 직선이다. 받으시고. 경계점은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맨 끝에는 뭐라고?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경계점이니까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 점이란 말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도해 형태 줄치세요. 도해 형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 형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편높이의 좌표 형태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자 거기 그런 말 써 있어요. 뭐라고? 이 도면에 요 토지와 요 토지를 나누는 구획하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꺾인 굴곡점에서 굴곡점 꺾인 점. 자, 이 꺾인 점, 이게 굴곡점 꺾인 점이 바로 뭐예요? 그게 경계점인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도면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림도 짜니까 도해 형태를 등록하거나. 자, 다시 읽어보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나누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 형태 등록한다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일반 농촌의 이런 뭐예요? 도면들 지적도에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선의 굴곡점 얘기죠? 그 다음에 축척이 500분의 1은 뭐예요? 이런 지적도 보게 되면 자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슨 점? 꺾인 점. 이 직각으로 꺾였어요. 직각으로 토지가. 자 선의 꺾인 점 있죠? 이거 꺾인 이게 굴곡점이니까 이게 경계점이 있다니까. 무슨 형태로? 도해 형태, 그림 형태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만약에 이런 토지는 땅값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부호도를 그리고 요 경계점이 뭐예요? 경계점이 자 꺾인 점 이게 4개니까 자 요 1번 여기 부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붙이고 1번의 x와 y좌표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 있죠? 이게 무슨 형태로 이게 좌표 형태로 굴곡점을 무슨 형태로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에 뭐예요?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이게 바로 뭐라고? 경계점이다. 그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한 거니까 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거 직선 이게 바로 뭐라는 게 이게 경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서 경계점은 개념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무슨 형태? 도해 형태하고 뭐예요? 좌표 형태 이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면적은 자 줄치세요.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줄쳐놓고. 그다음에 4번에 지적 공부가 나오죠. 그 지적 공부는 자 8개입니다. 개수가 8개죠. 지적 공부는 몇 가지라고? 8개입니다. 뭐가 8개인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면부, 대지군노부 4가지 있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6가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7가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가로 열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다 그랬죠. 그게 대형 컴퓨터예요. 그 대형 컴퓨터에 저장된 거. 그래서 자 형태의 종류를 불문하고 하여튼 지적 공부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그럼 다음에 시험에 뭐가 나오면 다음 중 뭐예요? 법에서 얘기하는 용어로서 지적 공부가 아닌 거 이게 있을 때는 요 8가지가 아니면 그게 답이야. 그 8가지가 이제 8가지 아닌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결번대장. 대장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결번대장은 그 기타 공부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지적 공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자는 결번대장. 자, 그 다음에 자 5번 토지등 줄치세요. 뭐라고? 토지등이란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변경 말살하는 것을 말한다 써 있죠? 그래서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게 아까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있죠? 바뀌어도 이 토지 이동에는 이자가 달라질 이자예요. 달라졌다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공부상에 뭐예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몇 가지만 달라져야 돼요. 6가지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258페이지 보면 신규등록 나오죠? 1번에 신규등록 줄치세요. 그 신자가 세신자입니다. 세신자, 매우 신자 아니에요. 뭐라고? 세신자예요. 세신자니까 새로 조성된 나오죠? 새로. 그러니까 신규등록 나가면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새로 조성된. 자, 새로 조성된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다는 게 최초로 대장 만든 거 신규등록. 그 다음에 등록전화는 줄치돼 등록전화. 등록이 먼저 됐어요. 등록이 됐다니. 등록전화는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어느 대장에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도에 뭐 했다는 게 임야도에 등록했다는 게. 자, 뭐가 됐어요 이거? 전환시켰어요. 전환. 자, 어떻게 전환시켰다고? 자, 임야대장을 무슨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그래서 산 깎아서 뭘 줬어요 이거? 집 줬어요.
이거 당연히 임야도가 아니라 뭐로 와야 되는지. 지적도죠? 상상 바뀌어도, 자,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 이거? 토지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이겠죠.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없겠죠? 반대로 생각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이게 이 산에다가 산을 깎아갖고 집을 져야 됐는데, 이 반대로 생각한 사람은 뭐예요? 집을 부시고 흙을 버갖고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항상 어디서 어디로 바꿔야 된다고?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토지장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자, 등록 전환이다.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분할하고 합병을 아실 것이고. 무슨 말인지. 지목변경도 뭐예요? 자, 같은 공부상에 순수하게 지목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목변경. 자, 축적변경, 축적변경 중요하다. 뭐라 써 있어요? 축적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점에서 높여서 써 있죠?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 6천분의 1에서 이게 보통 가장 제일 작은 축척이 뭐예요? 6천분의 1입니다. 6천분의 1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500분의 1로 갑니다. 500분의 1. 여기까지. 그러면 6천분의 1은 면적이 보통 뭐예요? 여기 500과 600 있죠? 600분의 1. 여기는 뭐예요? 면적이 0.1제곱미터까지가 공부의 등록사항인데 나머지 뭐예요? 1000분의 1부터 자, 이 6천분의 1까지는 1제곱미터의 공부에 등록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 0.1까지 세금이 이 10.1까지 면적이 나온 것은 땅값이 비싸니까 세금도 많이 걷죠? 많이 걷으니까 항상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 작은 축적에서 항상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큰 축적으로 간다니. 그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에만 지적도만 해. 거기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거기다 지적도 나오죠? 거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 항상 어디에서만 그렇다고? 지적도에서만 축적 변경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을 주쳐보자. 지적확정 측량을 주쳐보면 지적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를 다시 측량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적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딱 문제를 봤는데 뒤에 뭐예요? 개발사업이란 단어가 나오죠? 택지개발이니 뭐예요? 개발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그 연속 지적도는 자, 작년 시험에 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용어로 나온 게 아니라 다음 중 측량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근데 왜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연속 지적도는 몰라도 돼. 무슨 말인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적 측량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써있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한해할 수 없다 써있죠? 그 없자를 이자로만 바꿔놓으면 틀린 거예요. 측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아니 측량할 수. 그러니까 측량할 수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속 지적도는 딱 보면 뭐만 떠올리면 되니까. 측량한다고 안 한다고. 측량 안 한다고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자, 용어로 나오기는 너무 길어요. 길으니까 그 고민할 거 없고. 자,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가 261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몇 번 문제가 그 2번에 20회 있죠? 20회 문제 나오고 지금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7년 동안 숨죽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2년도 채워갖고 9수에 9년이 있다 나올 건가? 이게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뭐예요? 행운의 숫자 7년이니까 그거 좀 생각 중인데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 한번 보긴 하자니까. 그거 줄쳐놓은 거 있죠? 그거 왜 문제 유형이 그런 얘기예요. 뭐 이거 2번에 이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똑같아요. 그냥 법에 나온 대로 토지 표시는 6개, 소유자 안 나오니까 맞고, 지번부 요정은 뭐예요? 동리니까 읍면 안 나오니까 맞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목은 뭐예요? 그 토지의 지형이라 그랬어요? 용도라 그랬어요? 용도 지목이라 했죠? 용도. 그러니까 용도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뭐 필요 없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이 장땡이야. 많이 봤으면 뭐예요? 그 맞는 거고, 안 보면 틀리는 거고,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경계점은 뭐예요? 경계점은 4번의 경계점은 뭐예요? 뭐하고? 자, 무슨 형태? 여기는 옛날에 나와서 문제라 그랬지. 자, 지금은 뭐지? 법을 지금 옛날 20회 때 나와서 이제 법이 개정된대. 무슨 형태하고 도의 형태하고 무슨 형태? 좌표 형태라 그랬죠? 무슨 단어를 보여야 된다니까. 좌표 형태 뭐예요? 자, 도의 형태 자,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토지등은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세례 정하거나 변경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자. 그러니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자니까. 자, 그러면 여기 3번 문제 답을 한번 보면 틀린 거 있죠? 3번에 신규 등록이라는데 신자는 새신자라 그랬죠? 그 새신자면 신규 등록하면 새신자니까 바로 뭐가 와야 돼? 새로 수성돼 새로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뭐가 나왔어요? 임야대장 임야도 나왔죠? 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동그라미 등록이 됐는데 어디로 바뀌었어요 지금? 토지장 지역도로 바뀌었죠? 이걸 뭐라 얘기해요? 등록 전환이라 얘기하겠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니까
자, 용어 문제가 그 한 문제 나오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세요. 자, 263페이지 뭐가 나와 이거? 토지의 등록이 나옵니다. 토지 등록 나오는데 자, 필지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필지. 그래서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게 보면 자, 거기 이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게 쌍가료권에 이러면서 있죠. 이는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리 단위로서 개발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법에서 만들었다는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만드는 거지 자연 발생정이 아니다. 자연 발생정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국가는 뭐예요? 토지의 단위를 쓸 때 1토지, 2토지 이렇게 안 씁니다. 뭐라 쓴다고? 1필지, 2필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그 땅에 대해서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등록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대장을 관리하면서 생긴 단위가 뭐예요? 필지 단위. 자, 그럼 1필지 성립요건 나오는데 성립요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합병도 했죠. 합병. 합병의 제한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까만 글씨 나오죠. 1필지 성립요건 필지에 뭐라고 이거? 필지의 요건이다. 하나의 땅에 대한 요건이다. 요건은 뭐냐 하게 되면 지번. 자, 그래서 지번 뭐예요? 지모 뭐라고 이거? 축소 지연. 이렇게 축소 지연 뭐예요? 등기하라. 네, 등기하라. 그래서 지번 부여지기 같아 되고 지목이 같아 되고 뭐가 같아 되고 축초이 같아 되고 소유자가 같아 되고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되고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두기 위해서는 자, 말 그대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A라고 하는 땅하고 B 땅을 뭐 하려면 합하려면 항상 이 두 토지를 합하려면 합하면 하나가 되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땅은 뭐 어떤 지역이라는 게 이거 지번 같은 지번 부여 지역이 되고 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뭐가 또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이. 근데 소유자 같아야 되겠죠? 근데 집안이 하나의 땅이 중간에 뭐예요? 하천이나 뭐예요? 하천이나 도로에 의해서 땅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연속되고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는 뭐예요?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뭐라고 이거? 미등기 상태 이해된다. 그 얘기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이게 이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땅이에요. 이거는 미등기예요. 이거 합병 못합니다. 왜? 자, 대상에 합병했는데 요만큼만 등기되어 있다는 게 말도 안 돼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내용을 외우라는 이유는 요걸 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뭐 할 때 이제 토지 이동 같은 걸 볼 때 자, 뭐가 하던데 소유권자는 같는데 이 A 땅의 소유권자하고 갑과 을이고 여기도 갑과 을 같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는 같죠? 근데 합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지분이 틀려. 여기는 만약에 3분의 2하고 여기는 3분의 1이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4분의 3하고 여기는 4분의 1이야. 소유권자는 같은데 뭐가 틀린다는 게 이거. 지분이 달리면 합병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이 요건을 좀 이해해달라는 게. 4가지만, 6가지만. 그 까만 글씨로 된 거 있죠? 그 뭐라고 외우자고? 지번, 지목, 축소, 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두고 가자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그 264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가 나와 이거? 양입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양입지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 자, 시험 문제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말 의미가 뭐니까 그 쌍가리 1번 양입지랑 여기 보세요. 1필지의 성립 요건을 대부분 갖췄으나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용도별로 별개의 필지를 하지 않고 그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지로 획정하는 거예요. 종된 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거기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이 가로 그 다음 페이지에 1번과 2번 있죠? 그래서 이제 양입지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큰 쪽으로 들어가는 종된 토지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양입지다라고 표현하자. 양입지. 그래서 양입지 개념은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 목장용지라고 하는 큰 토지가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주된 토지가 있는데 이 목장용지라는 주된 토지가 있는데 어차피 대장에는 뭐예요? 일필일목이니까 대장에는 뭐예요? 뭐라고? 하나만 써요. 목장용지라고. 근데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예요? 짐승의 사료를 주기 위해서 도로 깔았습니다. 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배설구 있죠? 배설구 구가 있다. 인공적인 뭐예요? 또랑 같은 수로. 그러면 이 하나의 땅에 지목을 3개 쓸 수 없으니까 지목을 하나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뭐하고 뭐는 도로하고 국어는 어디에 묻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목장용지에 묻어가라. 그게 무슨 개념이라고? 양입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잖아요. 양입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양입지인데 두 번째 요건은 얘기죠. 만약에 뭐예요?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속리상 법주사 있죠? 절이철, 종교용지. 이 법주사 내에 쌍사대 속등이 있어요. 사덕지단, 사덕지. 그러면
이 쌍사대 석등은 어디에 묻어가서 종기용지에 묻어가서 이 땅 전체를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종기용지로 보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다음 자 그다음에 뭐냐면 접해 있다는 것은 만약에 바다에 이게 바다예요.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여기 해변가 모래땅 있죠? 그건 임야입니다. 임야. 근데 만약에 하천가에 모래땅이 있으면 이건 어디에 묻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천에 묻어가서 자 물어보자는 얘기니까 지목을 하천으로 보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자 쌍가루 일본의 주된 용도 토지의 편입을 위해서 설치된 도로구가. 쌍가루 일본은 뭐예요?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있죠? 접속하고 이렇게 접속하고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큰 거에 묻어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자 그 양입지의 제한사항 나오죠? 양입지 제한. 그 양입지의 제한사항 제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토지로 보겠다. 다른 토지. 그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다 앞에 뭐로 시작돼, 이거. 종된. 또 뭐라고? 종된. 종된. 이 다 종자로 시작돼. 종된, 종된이라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 두 개고, 요거 세 개니까 오지선장이죠? 그 요 종자를 뭐라고 주자로 바꿔놓으면 눈치 못 채겠죠? 뭐라 바꿔놓는다고? 주자로 바꿔놓는. 그 인간 죽었을 것 같아? 살아있을 것 같아? 안 죽었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다 뭐로 시작한다고 다 종된이니까 거기 쌍가리를 보는 뭐예요? 종자를 뭐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주자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잘 보라니까. 종된이고. 그럼 종된 토지가 돼야 잘 보세요. 돼. 이 규정을 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자 전답이야. 이게 답이야. 논이야 논. 그 논에다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여기 논에다가 요 일부분에다 여기다 집을 졌어.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대인데 집이 사는 거주지인데 주거주택인데 이걸 뭐라고 이거 묻어가라 그러면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전답에다 뭘 짓고 집 짓고 다 세금을 뭐로 내면 돼요. 다 전답으로 내면 되겠죠? 국가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답에다가 이 종된 토지가 답이란 주된 토지에 종된 토지가 이게 대라면 요건 따로따로 답 따로 대는 대대로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 이거 2필지다 2필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종된 토지가 만약에 종된 토지가 답이고, 여기가 땅이 융기돼서 이게 전이에요. 이게 밭이야. 근데 밭인데, 이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이거? 10%를 초과했어. 무슨 얘기냐면, 답은 1000제곱미터야. 근데 이 전은 100제곱미터야. 이게 딱 몇 프로예요? 딱 10%죠? 10%면 양입지야. 자,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이거? 10%를 초과해야 되겠죠? 초과하려면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100일이야, 100일. 그러면 초과하는 거니까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거. 답 따로 뭐라고? 전 따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종된 토지 자체 면적이 얼마야, 이거? 330제곱미터를 뭐 한 거야, 이거? 초과한 거야, 초과. 그러면 330은 100평이에요. 100평은 땅이 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가 답이고 여기가 전인데 이 전이 330제곱미터야. 그럼 331이라면 당연히 몇 프로를 초과한 거니까. 자, 지금 100평이니까, 이건 땅이 넓으니까 다른 토지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입증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다른 토지로 보는 게, 자, 330, 10% 초과돼요. 근데 만약에 초과하지가 아니고 이내라면 물어봐야 돼, 이거. 그대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양입지. 이것도 이내라면 물어보겠다. 양입지로 그대로 보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3, 4만 10대 있죠? 그렇게 외우세요. 3, 4만 10대. 뭐라고 이거? 3, 4만 뭐라고 이거? 3, 4만 뭐라고? 10대라고 10대 초과라고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3, 4만 10대 초과. 다시 3, 4만 10대 초과. 여기 3, 4 여기 330 여기 10% 그다음에 이거 초과. 물론 10대만 쳤죠. 10대만 3, 4만 도 아니고 20대 30대 다 3, 3이에요. 어떤 또 훌륭한 분이 여자분을 공으로 비했습니다. 10대 때는 하도 이제 방년 18세 아주 꽃피는 시기죠. 그래서 축구공에 왜 22명이 쫓아다니. 근데 몇 살이 되면 30대가 되면 그죠? 자, 20대가 되면 이제 10대가 줄어드니까 이제 농구공이야. 10명만 쫓아다녀. 그 30대는 보통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공이야. 누구만 쫓아다녀? 한 사람만 쫓아다녀. 골프공. 여기까지는 또 아주 돼요. 아주 피크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0대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탁구공으로 바뀝니다. 서로 밀어 이제.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피공이 돼요, 피공. 이제 서로 피해,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존재감이 있죠. 근데 60대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애드버런이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만 쳐다보지 아무도 안 쳐다봐. 그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날아가는 제비가 한번 쪄보고 가고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요 나이 되면 제비 조심하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하여튼 무슨 10대라고 3, 4만 10대 그거 보자. 그 다음에 지번이 중요해요. 뭐 지번 별표 크게 두시고 265페이지 꼭 시험 문제 또 올해도 나오니까 잘 보자는 게. 그 지번은 땅 번호라 그랬죠? 땅 번호다. 지번은 땅에 부여하는 번호다. 지번 땅의 번호. 그죠? 자, 그러면 땅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인데, 자, 지번의 표기 나오죠? 지번의 표기는 뭐라고 표기한다? 이게 중요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로 뭐 한다? 숫자로 표기를 한다. 표기하는데,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 자, 등록하는 토지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하는 자, 뭐는 그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지번 뭐예요? 숫자 앞에 뭐 붙인다? 숫자 앞에 뭐예요? 앞에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임자 붙여요? 산자 붙여요? 산자 붙인다.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번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뭐예요? 지문이다. 꼭 기억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어떤 땅이 있죠? 임야도를 보게 되면 임야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야도에 숲빌지 토지가 있죠? 그러면 산 11임, 산 뭐예요? 12대, 산 13 뭐예요? 과 이런 식으로 어떤 토지가 그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 그 이유는 절대 뭘 지목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갖고 구별하고 지번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산자가 있으면 이게 어느 대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목이 돼야. 근데 지번을 살펴보니까 지번이 뭐예요? 산 11이야. 그러면 이 땅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임야대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목 갖고 구별하지 말고 뭐 갖고 구별하라는 얘기니까. 지번을 가지고 구별하라. 지번 가지고. 이 지번을 보고 지번 앞에 뭐가 있으면 산자가 붙어 있으면 어느 대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임야대장에 들어간다. 그렇게 구별하는. 자, 그 다음에 지번의 뭐예요? 지번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지번 구성은 자, 본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번. 근데 뭐가 있어요, 이거? 부번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본번과 부번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자, 지번을 뭐예요? 지번을 구성할 때 만약에 금천동에 있는 땅에 대해서 금천동의 땅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게 번호 부여하겠죠? 그럼 7이라는 토지를 만약에 2필지로 분할한다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번만 있게 되면 여기다가 8번이라고 쓰면 안 돼요. 8번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뭐예요? 또 7번을 또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자, 본번만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뭘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번을 붙였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7에 1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부번만으로는 지번 구성이 안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구성 방법. 자, 구성 방법에 있어서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식 지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복식 지번이라 하는 게 있다. 복식 지번. 그러면 단식 지번은 뭐예요? 뭐만으로 하는 거 이거?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게 단식 지번이에요. 복식 지번은 항상 어디에 뭘 붙이는 거 이거? 본번에 자, 뭘 붙인다? 부번을 뭐 한다? 부번을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일하죠? 그 중간에 연결을 이걸 뭐예요? 자, 뭐라고 이거? 짝대기로 뭐예요? 짝대기로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뭐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의로 뭐예요? 의로 읽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봐주자는 게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쌍가루 1번 지번 표기 나오죠? 그거 줄쳐놓으세요. 지번은 뭐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째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꼭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번의 구성은 뭐예요? 자, 줄치세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뭐하되?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짝대기로 표기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 의로 읽는다. 의로 읽는다. 짝대기와 의로 표기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보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줄쳐놓고 보자는 게. 지번은 뭐라고?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단식 지번. 본번에 뭘 붙이는 게 이거? 부번 붙이는 게 뭐라고? 복식 지번. 그죠? 절대 뭐만으로는 안 된다고? 부번만으로는 안 된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방법, 진행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자, 사행시. 자, 이건 개념만 이해해 주세요.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양식은 뱀사자니까 뱀은 농촌에 많습니다. 자, 농촌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사양식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아요? 농촌이 많아요? 농촌이 많죠? 농촌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농촌은 뭐예요? 그 토지 배열이 불규칙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규칙하니까 자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 이렇게 지번을 구현한다. 이게 사양식이다.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밑에 단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단지식은 뭐예요? 단지식은 도시 개념입니다. 왜? 몇 단지 몇 블록 나오죠? 그럼 이 도시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단지를 정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단지를 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단지 2단지 이렇게 1단지 그 다음에 뭐라고 2단지 이렇게 단지를 정해놓고 자 본본을 부여주고 본본에 뭘 붙여가요 지금 본본에 부본을 붙여간다. 이게 바로 뭐라고? 단지식이다. 이제 자 이해되시면 돼. 응? 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블록식이라고 얘기해야 돼. 블록식 개념만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267페이지에 자 맨 밑에 쌍가루 3번에 기본 위치에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북동기본법 갖고 넘기세요. 자 북서기본법이 나오는데 자 맨 아래 자 여기 4번에 268페이지 같은 얘기예요. 4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번부의 원칙은 항상 어디라고? 북서기본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북쪽이죠? 그럼 이게 남쪽이고 이게 뭐예요?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죠? 그럼 북서쪽에 있는 이 여기부터 1번이라고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게 되면 남동에서 북서래느니 북동에서 뭐예요? 남서래니 다 틀린 말입니다. 어디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북서쪽에서 일어날 기자. 일어날 기자야, 일어날 기자. 여기서 번호를 일으켜갖고 어느 방향으로 끝난다는 게 이거.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북서기본법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269페이지 그거 별표 크게 합니다. 별표 크게 하시고 자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에 따른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얘기죠? 자,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머릿속에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니까 박스 그려놓고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보자. 그러고 보자.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자. 이렇게. 그럼 일단 뭐예요?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칙과 예외. 원칙 예외. 자 이렇게 뭐예요? 구분의 원칙과 뭐라고 이거? 원칙과 그 다음에 뭐라고? 예외다. 예외다. 원칙과 예외다. 그러면 일단 자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자 뭐하고 이제 자 최초가 이제 신규 등록하고 뭐예요? 신규 등록과 뭐가 있다?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다. 등록 전환이 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는 경우가 있고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를 뭐 하는 경우가 있고 합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개발 사업? 도시개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자, 시행지역이죠? 자, 이 시행지역에서 하는 걸 다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거? 지적 무슨 측량한다 그랬어, 이거?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자,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신규등록을 보자. 자, 그러면 어디에? 자, 충청남도 사촌군 장흥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자,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이 농촌마을에 자 숲일지 토지가 있다. 이 숲일지 토지가 있는데 자 어디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신규 등록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국가가 대장을 뭐예요? 만드는데 매립권자는 갑이고 땅은 어디 있고 충청남도 소촌군 장옥산이 있고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500이고 자 표시 벗으니까 답인데 뭘 구하라는 게 국가가 땅의 번호를 구하라. 그 지금 그거 배우는 거예요. 뭐에 관한 사항을 배우고 있다고? 땅의 번호를 배우는 거 사항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일단 원칙이 뭐냐면 인접지가 99번이라면 어디에다가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게 본본에 자 인접지 본본에 뭐예요? 부번 붙인다. 자 이게 원칙이다. 부번 붙인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자는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임야야. 여기다 집을 줬어. 그 임야대장이 있었죠? 이 임야대장에 산자 들어간 지번 빼고 다시 토지대장 새로 만들 때 번호를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붙인다. 그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을 한번 읽어보면 269페이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토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번 붙여 전환 자 부여한다 써있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예외가 뭐냐면 다음에 해당할 때는 뭐예요? 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본본에서 부여한다.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있죠. 기억연도 이건. 대상 토지가 당해 지번 지역 안에 최종 지번에 인자 동그라미 인자. 최종 지번에 인접했어요. 그냥 인접 지번이 아니라 뭐예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어요.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떨자 동그라미 떨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예요? 대상 토지가 여자 여러 필지 여자 동그라미. 그 인떨려예요. 인떨려다. 인떨려 한다는 얘기 인떨려예요. 이렇게 인떨려.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예외가 있다. 인떨려요. 그러면 인떨려 하게 되면 최종 본본에 순번으로 해서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본본을 하겠다. 이제 그 예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최종 본본이 뭐예요? 이 961번이라면 자 961번이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지다든가 아니 필지가 만약에 뭐예요? 한 200개 된다든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뭐예요? 자 그 본본의 다음 본본 몇 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62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최종 본본에 무슨 본본으로? 다음 본본이다. 자 그러면 토지를 뭐 하는 경우 이제 토지를 분할을 보자니 분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자 분할은 토지를 나눈다는 얘기죠. 토지를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요. 나눈다 하게 되면 자 맨 처음에 지번이 100이었어요. 이 필지를 나눴어요. 자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자 본본에 부분 붙입니다. 이걸 세 필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 이 세 필지 나누면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이 1번이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100에 2번 100에 뭐라고? 3번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뭐예요? 네 필지로 만약에 나눈다 치자니까. 자, 분할전 지번 그대로 씁니다. 1필지는 뭐라고? 1필지는 그대로 뭘 쓴다는 얘기예요? 분할전. 이렇게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토지 몇 개 이거? 나머지 토지 이 세 개는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이 몇 번까지 갔어요? 부분이 3번까지 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이 와야 되니까 100에 뭐라고? 4, 100에 5, 100에 6을 하겠다. 나머지 토지는 그 본본에 자, 그 본본 100에다가 최종 뭐예요? 최종 부분에 순번으로 해서 뭐예요? 무엇을 다음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부분으로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외가 뭐냐면 주거 사무실도 뭐가 존재하고 있어 이거.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분할의 원칙은 지금 읽어봤고 동그라미 예외 나오죠?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이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토지를 뭐 하는데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는데 자 어디에 지금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더라니 이게 건물이. 그러면 토지를 분할할 때 과연 종전의 분할전 지번은 어떠 하냐면 이게 지금 건물 등기부에 그 등기부의 대지 지번이 뭐예요? 그 대지 지번이 자 100에 뭐였어? 1이었죠? 여기다 그냥 주겠다는 얘기야. 나중에 변경계약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국가가 알아서 자 땅을 나눌 때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건축물이 존재하면 그 건물이 존재한 토지에다가 무엇을 분할전 지번을 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야 지금. 근데 토지를 합병하죠? 자 합병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토지를 만약에 네 필지를 합병했다. 자 이렇게 합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이 1번, 2번, 3번, 4번이었으면 하나로 합하니까 그 네 개 지번이 필요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 하나가 뭐냐면 1번이란 얘기예요. 선순위 지번, 선순위. 그 만약에 뭐예요? 필지가 이렇게 단식 지번만 있는 게 아니라 1에 3번, 1에 9번 뭐예요? 자 37번, 35번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합병한다 하게 되면 이 본본의 부분 빼버리고 뭐 중에서 이거 본본 중에서 빠른 번호가 몇 번이란 얘기예요. 이거 30번. 그래서 항상 원칙은 합병의 원칙은 뭐라고? 합선지 뭐라고? 선순위 지번을 원칙으로 한다. 선순위 지번. 그 다음에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뭐가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니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항상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 이거? 신청해야 돼. 이 신청이란 말을 꼭 눈에 띄어야 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자 뭐가 건물이 뭐라고 위치한 자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니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겠다. 우선적 부여다. 자 항상 그래서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자 신청이란 말이 안 들어가지만 항상 뭐예요? 합병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신청이란 말이 들어간다. 꼭 보자.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합니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여기 이제 월포리가 있고 옥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병곡리, 전곡리 뭐예요? 이 약술이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만큼을 뭐예요? 이만큼을 도시개발사업 하겠다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옥산리에 지번이 100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자, 병곡리에도 100도 있고, 자, 여기 약수리에도 뭐예요? 약수리에도 지번이 100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개발사업 시행적 안하고 밖하고 뭐예요? 지번이 이렇게 같은 게 있죠? 다 뭐라는 게 이거? 나중에 중복될 수 있으니까 빼라는 게. 그 다음에 어디에? 이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 있죠? 이거 다 빼라는 게. 자, 다 빼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뭐예요? 100의 1, 100의 이런 식으로 부번 붙은 거 빼고, 뭐만? 이 본본만 추린 거, 본본.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무엇으로 이거? 본본 있죠? 본본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본본을 추려갖고 지번을 부여를 했더니 여기 이제 구획정리 사업을 마쳤고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경지중개 사업을 마쳤죠? 마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땅 덩어리에다가 지번을 부여를 했는데, 자, 뭐보다 그 본본의 그 지번 수보다 필드 수가 많다면 할 수 없겠죠? 그 예외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블록식이에요. 단지식. 다른 말로 뭐라고? 블록식이다, 블록식. 아까 얘기했죠, 블록식.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블록 단지를 정해놓고, 블록을 정해놓고, 본본을 부여주고, 본본에 부번 붙여가는 게 블록식이고. 그 다음에, 자, 최종 본본에. 자, 다음 무엇을 한다는 게. 다음 본본 한다. 그 지역에 뭐예요? 최종 본본이 몇 번이었으면 99번이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100번, 101번, 101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다. 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자, 거기 넘겨보시면 그 270페이지 쌍가루 4번에 지조학적 신장 지역 나오죠? 원칙.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조학적 신장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본 동그라미.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뭐라고? 본본 나오죠? 본본 동그라미. 본본으로 부여한다 그랬어요. 본본. 그럼 기억에 뭐라고? 지조학적 측량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조학적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 있죠?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니은 지조학적 측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있죠? 그것도 빼라는 거죠. 그거 다 빼버리고 그 중에서 뭐만 하라는 게 이거 본본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중공존 지번 부여에 나오죠. 그래서 뭘 준용하는 거 이렇게 뭐예요? 이 방법을 지금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있죠.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준용해서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그게 뭐예요?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 도시개발 자 사업 뭐라고 이거? 사업 뭐예요? 완료 전에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관청에 지번 부여를 했을 때는 이 방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뭐 축적 변경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축적 변경 있죠? 요 축적 변경할 때 이 방법 하겠다는.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있어요.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 지번 변경이라는 말은 일단 만약에 아까 여기 뭐 예컨대 만약에 금천동에 자, 만약에 금천동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토지정에 따른 지번 예컨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합병하게 되면 이 번호 다 없어지죠? 우리가 이걸 결번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결번은 이제 또 쓰면 안 되니까 결번 대장을 뭐 하는 건데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이 나왔는데 1번 다음에 6번이 오고 또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그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죠? 그래서 소관청이 그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갖고 이 지역의 전체나 일부에 대해서 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줄 한번 쳐놓고 가자는 게. 자, 여러분 책에 거기 272페이지에 6번 지번 변경 있죠? 네, 중요한 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아까 뭐 합병 분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게 됐을 때는 자, 주시세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뭐예요? 승인이 있습니다. 꼭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승인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두 가지가 뭐가 나왔는데 지번 변경 있죠? 요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 반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지금 안 외워도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그거 단순하게 외우면 되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지번 변경 이제 지번 변경 있죠? 그 지번 변경 할 때고 그 다음에 자 행정구역 이렇게 행정구역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의한 명칭
변경에 의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번 변경이 있다. 지번 변경.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은 니동이라 그랬어요. 자, 니동이라 했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금촌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 이 금촌동이라고 하는 동이 인구가 팽창하는 바람에 이 금촌동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를 쪼개갖고 이쪽을 뭐예요? 총금동이라고 만들었어요, 총금동. 그러면 새로운 동이 생겼죠? 새로운 동이 생겼으면 자, 지번을 부여하는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최소 단위가 뭐니까? 동이니까. 여기 금촌동이라고 생겼으면 이 지역은 옛날 지번이 아니라 뭐 해줘야 돼, 이거? 다시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이 지번 변경할 때는 이 방법이 준용한다. 이렇게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이거 시험 문제 볼 때 자,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지번이라고 하는 그 간에 거업하는 사장이 있는데 누가 장애우 등신 뭐라고 인법부가 뭐해서 이거 인떨려해서 이게 떨려해서 자꾸만 떨려해서 누구를 쓰고 이거 제 본본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할하게 되면 분전지는 건전지가 아니라 뭐라고 분전지는 나 부부예요. 항상 보게 되면 여기 요건 본본의 본본이죠. 요거는 부본의 부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부부 자꾸 외우셔야 돼요. 왜? 나머지 나는 뭐예요? 부본의 부본이지 본본의 부본이 아니라는 게. 나부부 건물 있다 하면 건전지예요, 건전지. 그래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항상 선순위지 뭐예요? 합선제예요. 전기가 합선되면 못 쓰죠. 그죠? 못 쓰니까 뭘 하라는 얘기니까. 합선지는 신청해서 신건지입니다. 합선지는 신건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 신건지. 항상 어디 마트 같은 데 갈 때, 마트 가죠? 이마트 가죠?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끌다 보게 되면 뭐가 눈에 띄어요, 이거? 그 건전지 파는 코너가 있죠? 거기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서 꼭 뭐예요? 한 30초만 보고 뭐예요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라고 계속 외웁니다. 계속 외워갖고 눈에 익지 않는.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이게 지저확정 식량인데 도사 누구는 본본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무슨 행정을 했다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 뭘 따라해보세요.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채본본을 하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도사 본본이는 본본단을 이끌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게 외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더 쉬워. 나중에 외워놓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 그냥 보려면 이게 눈에 안 들어요. 자, 오늘 나눠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문제를 보시면 오늘 나눠준 문제 가등기가 일단 중요해요. 자, 가등기 1번을 보면 뭐라 되었어요? 가등기에는 뭐예요? 청구권은 가등기에서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뭐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 청구권이 없는 보존 등기는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대상은 등기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뭐하고 보존이나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 그 다음에 기타 장래 뭐예요? 발생한 청구권. 이거 다 맞는 얘기죠, 이거. 다 된다 그랬으니까 맞다. 근데 이제 3번을 보게 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의무자는 가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며 그냥 아저씨라 했죠?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자, 그 사람이 의무자라 했지. 아니다. 이거 틀린 말이야. X. 그다음 자, 집어는 아랍의 숫자를 뭐하되? 표기하되. 경우에 자, 임야의 경우에는 뭐예요? 숫자 앞에 산자 붙여. 임야의 경우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요.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예요. 임야라고 나서 틀렸다는 게 왜? 임야라고 해서 다 산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 앞에 붙이는 거지. 임야의 경우에 붙이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단식 지번과 뭐라고? 복식 지번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단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임야에 산자 붙인다. 이렇게 틀렸어요. X. 그 다음에, 자, 보세요. 5번. 등록전환의 경우에 써 있죠? 등록전환의 경우에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 정안의 최종 부분 토지의 인자 동그라미 있죠. 이 인떨려죠? 인떨려 하면 뭐예요? 인떨려 하게 되면 채본 다음 뭐라고? 본본 나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이거 부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틀린 말이 아니죠. 항상 뭐라고? 인떨려 나오게 되면 채본 다음 뭐라고? 본본이다.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분할의 경우 원칙은 1필지 집어는 분할전지면 분전지 나오죠? 근데 나머지는 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부가 나와야 되죠? 근데 나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니까 틀린 거죠? 항상 나머지 하게 되면 나 다음에 뭐가 따라붙어야 된다고? 부번이에요. 나부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있죠? 절대 뭐예요? 이 분할은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청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지번 우선적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자, 거기 토지합병이 나오죠? 토지합병의 경우는 원칙으로 뭐예요? 합병정 지번증 뭐예요? 선순위, 합선지죠? 근데 합병정 지번증 본본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중 선순위 맞는 얘기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합병정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 있죠? 근데 건물이 위치한 지번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7번에 신청이 빠졌어요. 신건지 그러죠. 신청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은 뭐가 들어가 틀렸고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리고 합병은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청의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왜 신청 여기 있잖아요. 자, 7번 보세요. 자, 여기 7번 보시면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죠? 여기 신청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합선지는 뭐예요? 신건지 꼭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신청 여기 들어가야 돼. 신청 눈으로 잘 봐야 돼. 그거 안 보면 뭐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굉장히 헷갈려갖고 종횡무진 뭐예요?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경우 원칙은 뭐예요? 지역 안에 종전지번과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었을 때 그 지번을 또한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을 제외한 자 동그라미 본번 동그라미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게 원칙이라 했죠? 본번만으로. 근데 예외는 뭐예요? 단지식 블록식을 하거나 당해 보현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단 맞는 얘기죠 그거? 본번단이에요 본번단. 자 지목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자 다음 주에도 이제 날씨가 더 저기해지니까 자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너무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